안녕. 너무 놀랐을라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인사하고 있나요? 반가워요. 지난번 수업에서 쌤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름 받으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불러주고 이렇게 뭐 기록하고 체크하고 뭐 서로서로 표현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뜻을 물어볼 일은 사실 많이 없었으니까 뭐 가끔 궁금하면 아니면 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고 싶을 때 몇 명 물어보긴 했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다 모든 친구들한테 그리고 뭔가 그리운 느낌도 있거든요. 이게 상황인 것도 있고 또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서 괜히 그리운 것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을 적어준 걸 보니까 또 막 괜히 또 혼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생님 저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요. 뜻을 모를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평생 부르고 적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대표하는 그 이름에 내 나름의 의미를 붙여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뭐 그런 의미를 찾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선생님이 과제를 낸 것도 있었어요. 가치 있게 살라고. 또 그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윤리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간단히 교과서 훑어보고 평가 계획 같은 거 안내했었는데 오늘은 진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지난 시간에 업로드 문제로 되게 많이 당황했을 텐데도 빠르게 막 연락해주고 도와주고 중간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줘서 또 그래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유튜브도 연결되고 저녁 전에 올라가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다들 고마워요. 잘해줘서. 그럼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살짝 보여준 윤리가 뭔지 그거랑 그 주제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일단 교과서 12에서 16페이지 그리고 수특은 8에서 9페이지입니다. 교과서가 편한 사람은 교과서를, 수특이 편한 사람은 수특을 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추천은 교과서와 여러분들이 했던 필기입니다. 이 필기에 필기를 더해서 단권화 시킨다고 하죠. 한 가지에 내가 공부한 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나름의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내 나름의 정말 수능장에 들고 갈 수 있을. 수능장에 내가 공부했던 거 다 바리바리 이렇게 싸서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단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현대사회의 삶과 실천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첫 단원, 첫 대단원, 첫 중단원, 첫 수단원 시작이죠. 이렇게 첫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그러니까 대단원 시작할 때마다 선생님 전반적인 단원의 설명을 해줄 거예요. 특히 1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또 빼먹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요. 너무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같이 지금 또 빼먹지 말고 들읍시다. 일단 선생님 1단원이랑 나머지 2단원부터 6단원이랑 좀 다르다고 했죠. 뭐가 다르죠? 네. 숫자가 다르죠? 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지난 시간에 뭔가 선생님 말하는 게 어색한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좀 편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상상하면서 하는데 어떤 홍씨 친구가 대답하는 게 들렸네요. 숫자가 달라요. 또?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내용이 달라요. 그러겠죠. 맞아요. 내용도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1단원은 앞으로 나올 2단원과 6단원의 초석이라고 했죠. 2단원과 6단원은 이 현대 윤리 문제가 드러납니다. 윤리 문제 뭐야? 바로 탐구. 근데 탐구하기 전에 윤리가 뭔지도 모르고
탐구할 만한 내가 소스가 없어. 아무 사상도 모르는데 어떻게 탐구하지? 그리고 탐구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윤리란 그리고 그 탐구할 때 필요한 우리가 좀 도움을 얻을 기본 사상은 한치호 선생님 수업 듣고 온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들은 친구도 있을 텐데 한치호 선생님 수업은 이제 동양윤리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동양윤리 수업 들으면 유교 나오죠. 뭐 인을 실천해라. 인간다움의 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나중에 이웃 간의 윤리나 뭐 아니면 국제관계 소통 이런 걸 얘기할 때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걸로 해결 방법을 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쌤이랑은 서양윤리 접근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리도 먼저 알았고 웬만한 사상도 알았어. 기본적인 거. 이제 나 다 준비됐어.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탐구하는지 방법은 알아야겠죠.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게 이 마지막 단원입니다. 어떻게 탐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스스로 반성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게 성찰이죠. 돌아보고 탐구해보는 그 방법과 중요성을 배울 건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못 본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천했던 윤리 공부 방법은 T자 공부법이라고 했죠. 이 세 개를 나와 관련된 삶과 연관된 이 세상을 넓게 탐구하고요. 그리고 이 윤리 성찰을 스스로를 깊게 되돌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성적도 그리고 내 정말 스스로의 성장도 또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굳이 지어내지 않아도 내가 윤리 시간에 생각했던 걸 바탕으로 좀 보충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1단원이에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쉽게 말하면 학습 목표예요. 내가 이 단원을 다 배웠을 때 요거를 성취하면 돼요. 이 단원을 잘 이해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라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평가 그리고 모든 교과서 업체들이 교과서를 보고 만드는 기준이 이 성취 기준이에요. 요거를 보고 교과서를 만들고 뭐 수능 문제를 만들고 선생님도 내신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취 기준을 선생님 대단원 들어갈 때마다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 단원 배울 때 요걸 알아가야겠구나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동서양의 윤리적 접근을 이해하고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이거를 이해했죠. 이제 요거를 구체적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탐구와 성찰 능력을 기른다. 이 주변 문제를 잘 탐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윤리 사상에 맞춰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미안해요. 물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예요. 보통 여기서는 3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나요? 수능이 총 20문제죠. 20문제 중에 여기서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나오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1번 문제로 고정 픽은 윤리학의 구분 또는 실천윤리학의 특징이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 1차 시, 2차 시에 차례차례 선생님 좀 요거는 자세히 준비했거든요.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문제라서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리고 동서양 사상 기본 개념과 미래 표현의 자유는 각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또 요 단어 시작할 때 같이 볼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윤리학의 구분이라고 했죠. 윤리학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A를 A, B로 나누고요. 조금 이따 보겠죠. 이거를 뭐 어떤 보통 유형이 나오냐면 나 A라는 윤리학인데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나는 B가 좀 이래.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는 A가 B를
뭐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문제겠죠.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 생윤이 무슨 윤리랬어요? 그죠? 실천윤리죠. 그냥 실천윤리가 나오고요. 실천윤리에 대해서 나는 뭐 이렇다. 실천윤리에 대한 해당 설명을 고르는 건데 막 B랑 C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게 오늘 지우개가 안 지워져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알아볼 수 있죠? 보통 뭐 아니면 A, B, 막 C 뭐 만화로 나오던지 아니면은 저쩌고 나와서 A, B, C가 뭔지 알아보고 뭐 A, B 공통점 아주 복잡한 문제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제. 어쨌든 핵심은 이거 세 가지 특징을 알고 비교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오늘부터 열심히 배워야겠죠. 오늘은 사실 규범윤리학만 살짝 배우고 그 전에 있는 윤리학과 윤리와 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윤리란 그리고 이 윤리를 탐구하는 학문인 윤리학이란 그 윤리학의 총 종류가 분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규범윤리학이란 이 규범윤리학이 2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론규범윤리와 실천규범윤리거든요. 이론규범윤리 배우고 실천규범윤리학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등장 배경만 보고 다음 시간에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과제 내준 거 있죠. 그 과제 내준 거 바탕으로 선생님 같이 볼 거예요. 이름도 사실 너무 예뻐서 막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못 썼거든요. 혹시 과제 냈던 거나 이런 거 선생님 그거 저 너무 부끄러워요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그 질문하기나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에 선생님 제 건 뭐 빼주세요 아니면 이름을 꼭 가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안 올린 친구들은 다 선생님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윤리가 뭘까요? 윤리. 여기 뽀로로가 있죠. 여러분들 뽀로로 보고 자란 세대인가요? 뽀로로에서 뭐 배우는지 알아요? 여기 특히 이 생활습관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죠? 뭐 바른 인사, 뭐 인사 안녕하세요. 뭐 밥 먹고 나서 뭐 양치 치카치카 뭐 넌 나빠 뭐 욕하지 마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생활 습관 세트예요. 뭐 너 거짓말 하지 마.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 같은 게 뭐 있을까요? 뭐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어릴 때. 뭐 이런 같은 뉘앙스로 양보해야지. 그리고 뭐 어른들께 뭐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뭐 등등등등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도덕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승인된 거예요. 죄송해요. 선생님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 있죠. 존댓말을 하는 거라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인사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한다 얘기하죠.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거. 그죠? 우리 도덕이라는 건 그거 알아요? 왜 인사법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안녕 이렇게 하는 선생님 막 저번에 영상 들었던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막 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이렇게 엄지척 그 홍진영 춤 이렇게 막 홍진영이 공연을 하면 저게 무슨 지금 우리한테 욕하는 건가?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라는 거는 뭐 공통적이어도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현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왜 중국에서는 밥을 싹싹 긁어 먹으면 뭐 내가 양을 덜 줬다는 건가? 뭐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밥을 다 막 맛있게 먹으면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나 보다. 나 오늘 밥 잘했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등등.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윤리라는 것의 뜻은요.
옳고 그름이라고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그죠? 우리 삶 속에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바로 생윤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이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도덕 규칙이 있어요.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음. 그러면 도덕적 행동으로 도덕 아님. 거짓말을 안 했음. 그러면 도덕적이다. 라는 등으로 이 기준이 되죠.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어원까지 보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 부분은 최근에는 막 그 수능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꼭 짚어보고 갑시다. 우리 윤리라는 건 일단 한문이죠. 이 한문을 풀이하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동양의 유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동양의 선생님이 물리는 사물의 이치를 의미해 라고 말했죠. 리는 여러분 뭐예요? 여기 안 보인다 생각하고 이치죠. 이치. 미안해요. 선생님 오늘 여러분 있다고 상상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덜 좀 자연스러우려고. 근데 제가 이치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따라하는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생각났네요. 빨리 떨쳐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물은 사물. 우리 병건쌤과 열심히 물리 배우죠. 우리 멋있는 병건쌤. 그리고 또 이과 친구들은 열심히 물리 배우고 또 리 들어가는 거 또 뭐 있죠? 우리 지리 멋있는 정국쌤과 또 배우죠. 이 두 멋진 선생님들과 배우는 이 과목 그리고 멋진 윤리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치죠. 이치. 그럼 사물의 이치래요. 선생님이 문과 친구들한테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과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참 쑥스럽네요. 선생님 예전에 물리를 좀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보는 사물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거는 어떻게 소리가 더 큰 거는 왜 다르지? 뭐 어떤 거는 소리가 왜 더 얇지? 막 이런 것도 막 파동 막 이런 거 나오고 거속시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특히 제일 좋아했던 게 분자 운동이었어요. 뭔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처음 배웠을 때 그 충격과 재미란. 왜 얼음에는 이 고체들이 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열이 에너지라며요. 그래서 막 낑낑낑낑 막 이렇게 서로 끼어 있다가 액체하면 막 이렇게 좀 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수증기로 나가면은 막 여기서 막 나 에너지 넘친다 하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물리라는 건 물과 수증기와 얼음 이거의 뭐 부피의 차이 그리고 그 분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운동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윤리는 뭐의 이치일까요? 지리도 지형에 관련된 거고 윤이 뭔지 알면 되겠네요. 여기 밑에 있지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맞춰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우리 주희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희쌤이 됐다. 생각났나요? 한 반에 한 두세 명씩은 생각난 것 같아요. 인륜. 맞아요. 무리. 윤. 선생님 여기 있지만 멋있는 또 한문 쓰면 멋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한번 크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륜 윤자인데요. 그러면 이 인륜자가 뭔지 알기만 하면 이거의 이치라는 거니까 뭐 윤리 나 뭐 마스터 할 수 있겠는데 싶죠?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요거는 뭐예요? 이 정도는 솔직히 이제 주의쌤 빙의 안 되고 그저 삼둥이 정도의 빙의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의 부수는 이 부수죠. 이게 뭐 맞아요. 똑똑해요. 사람인자예요. 사람인.
일단 사람이네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는 그 생긴 거 보고 만든 거예요. 요거는 뭘 보고 만든 걸까요? 뭐 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모으다는 뜻이고요.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고3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장소이자 그 공간이죠. 책장이에요. 책장. 이거 언제 가르칠 때 누가 이거 감옥이냐고. 아니에요. 지식의 감옥. 책장입니다. 이 책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간 간의 도리는 뭘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생각할 윤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 생각할 윤에 사람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경전 같은 데 입각해서 책에 입각해서 사람들 간 지켜야 하는 도리, 요거를 생각해보는 게 바로 인륜윤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간 지켜야 할 도리를 조금 더 짧게 말하면 인간관계의 도리죠. 그리고 우리 다시 밑에 뜻을 볼까요? 그러면 윤리는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를 의미한다. 요거 이제 이해 갔죠? 물리는 사물의 이치, 윤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이치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다음 단원에 여러분들이 좀 되게 많이 픽해준 단원이 생명이나 뭐 죽음 관련된 단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 그런가 봐요. 저번에 과제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이 두 3학년 친구들 되게 생각도 깊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죽음, 또 내가 의사로서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하는 한 뭐 애인으로서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 뭐 간병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는 쌤 설명 안 해도 우리 고3 친구들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에토스라는 게 어원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어원인데 에토스는 원래 작은 우리 있죠. 우리를 뜻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마을이 되기도 하고요. 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회의 풍습, 뭐 관습, 그리고 이게 내 공간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사회고요. 뭐 개인의 성품, 품성, 이거는 개인을 뜻합니다. 그럼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토스로부터 나온 말은 뭘까요? 우리 그 EBS 클래스 주소 이름인데 에틱스입니다. 여기에 지금 스터디를 연결해서 3학년이랑 3 붙였어요. 이름 예쁘지 않나요? 잠깐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인간관계 이치와 도리, 서양은 풍습, 관습, 성품, 품성, 이제 윤리가 뭔지 느낌이 왔죠. 그러면 윤리학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말하는 게 바로 윤리라고 했는데, 그럼 윤리학은요? 여러분, 우리 대학교 가서 가고 싶은 과 있나요? 가고 싶은 과? 얘기해보세요. 법도 있나요? 뭐 경제, 우리 홍서는 경제학과 가고 싶어하고, 뭐 우리 간호학과 가고 싶어하는 예쁜 친구들도 많죠. 간호. 지금 이걸 보고 있진 않겠지만 조리, 뭐 물리, 어떤 친구가 그 로봇공학도 있더라고요. 이쯤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 그냥 혼자 맘대로 연애, 뭐 심리 등등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로봇공학은 로봇을 만드는 거고, 경제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돌아가는 경제고요. 연애는
여러분들 하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고 성장해가는 거죠. 간호,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거, 심리, 물리, 이렇게 보면은 그냥 법은 법 하는데 여기에 학을 붙이면 뭐가 되나요? 조리학은 조리와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심리학은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연애학은 연애는 내가 그냥 하는 연애인데 연애학은 어떻게 하는 연애가 올바른 연애인지,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연인들은 왜 그래서 뭐 갈등이 생기는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그럼 윤리학은 우리 윤리 배웠으니까 사실 이거 안 배워도 돼요. 이 배운 윤리를 이 당위의 학문이라고 부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요거를 연구하는,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지우개가 계속 안 돼서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래도 잘 보이나요? 위와 같은 물음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하도록 안내해주는 당위의 학문, 도덕력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이 위와 같은 물음은 쌤이 밑으로 내렸어요. 밑과 같은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간이 돼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동양윤리 배우고 온 친구들을 알죠? 그리고 사실 수특 원래대로면 다 들었겠죠? 거기서 다 배웠죠? 각 사상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죠. 결과를 따지는 게 맞다. 아니, 결과를 따지는 거는 옳지 않아. 결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마음, 아니면 그 행동 그 자체만 봐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윤리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는 막 따로 필기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쌤이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무엇을 위한 학문일까요? 도덕적 행위를 탐구하고, 그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게 도덕이야? 결과 따지는 거 아니? 결과 따지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무만 보면 돼. 남 도와줄 때 도와주는 그 자체를 봐야지, 도와줘서 내가 뭐 더 나을지 결과적으로 뭐 그런 거 보는 거 안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궁극 목표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라고 보는 거래요. 이것은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 윤리학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윤리학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왜? 의무를 지키는 게 옳아. 왜? 의무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에 따르는 거기 때문이야. 결과에 따르게 되면 이런저런 막 동정심, 흔들리는 자기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없어, 안 돼 등등 규범적 근거에 대해서만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 측면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도덕적 지식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식, 그냥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데요. 요 실천적 지혜라는 것의 뜻은 실천을 포함한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에 좀 관심도 많은 것 같아서 그 에리 프롬이란 학자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의 사랑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나는 막 구속하고 간섭하고 저 친구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해. 저 친구가 원하는 것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이 에리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윤리라는 건 결국에 실천을 목표로 한 거예요.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도 아주 옛날 사람이거든요. 고대 학자거든요. 고대 덕윤리학자인데 학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이론학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거. 수학은 수학 그 자체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실천학문은 이 지식 발견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돼야 돼요. 정치 내가 열심히 배웠어. 근데 정치 안 해.
정치할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정치는 우리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해가고 이 복지든 뭐든 시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법 철학. 법 만들어만 놓고 아무 실천이 안 되면 의미 있나요?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 그냥 이론만 가져다 놓고 아무 실천, 아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